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아이들 책 정리하는 것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책 육아를 하지 말라는 거는 엄마가 깔아준 그 판에 아이를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이가 36개월 이후에 본인이 즐겨 하는 거, 본인이 운의 활동에 필요한 책들, 이런 것들을 넣으라는 소리예요. 아이들만의 책장을 만들라는 거예요. 엄마가 직접 만든 그 판 안에 아이가 들어가면 안 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머니들도 어차피 아시는 내용이니까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저한테 어울리는 걸로 할게요. 땅을 파는데, 포크레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포크레인을 몰았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한참 그거에 적응을 된 이후에 포크레인을 싹 없애고 삽을 줬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굉장히 불편하고 짜증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 그렇게 편하게 작업을 했던 사람이 포크레인은 없고 삽을 줬어. 그럼 불편해지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엄마가 육아 시기까지 쫙 깔아준 판에 아이를 집어넣고 나중에 학교 가서 아이 혼자 스스로 삽자루 들고 공부하는 그 시기예요. 아니면은 이 아이를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포크레인을 엄마가 제공을 해줘야 돼. 그런 거예요. 아이 스스로는 이제 못하는 거야. 아이가 스스로 땅을 파면서 본인의 스킬을 늘리는 거지. 또 삽자루가 하나가 있어. 그런데 그거를 집에서 소를 하나 키운단 말이야. 아니, 소를 뭐 여러 개 키울 수도 있어. 그 집에 삽자루가 하나 있어. 자, 삽자루가 아니라 이제 뭐 괭이라든지 뭐 이제 갈고리 그런 것들.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밭을 일궈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자녀형 사람들은 보통 이 소랑 밭을 일구는 그 쟁이들이 있단 말이야. 소는 뭐 했을까요? 자녀형 사람들은 소는 키워서 젖 짜고 먹는 데 써요. 그리고 이 쟁이 같은 걸로 혼자서 밭을 일군단 말이야. 근데 문해형 사람들은 귀찮거든.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 그래 이걸 왜 내가 해? 소를 이용하면 되잖아. 그래서 소에다가 등어리에다가 밧줄을 연결하고 쟁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뒤에서 잡고 소가 앞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밭을 간단 말이야.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오야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그러면서 또 그걸 또 카피해서 가져가. 첫 번째 생각하는 이런 재주, 이런 것이 뭐예요? 사고력이에요. 사고력이 뭐예요? 이런 운의 활동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핸드폰이라는 걸 만들고 또 컴퓨터라는 걸 만들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운해에서 나오는 거고, 좌뇌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를 쓰는 거예요. 그런단 말이야. 근데 더 이상 좋은 거를 만들지 못한다고 하면은 운해형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좌뇌형 사람들은 계속 이대로 10년이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 산단 말이야.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거는 이렇게 깔아놓은 판에 아이를 집어넣게 되면은 아이들은 편안함을 느껴요. 그러다가 혼자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이런 책 육아 같은 경우 엄마가 전집으로 깔아주게 되면은 아이는 책에 대한 고마움을 못 느끼게 되고, 또 책에 의해서 하루의 일과가 정해져요. 왜냐? 집에 책 말고 없거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은 책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블럭이든 장난감이든 스케치북이든 색연필이든 여러 가지 장난감들 중에 약 5%에서 10%만 놔둬야 돼요, 책은. 근데 반대잖아. 책은 쫙 깔려 있고 장난감도 아니고 교구 딸랑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6살, 7살 되면은 뭐 하나 묻으면은 난리가 나고, 결벽증 생기고, 응? 물렁물렁한 거 안 만지려고 그러고, 슬라임 같은 거 못 만져. 진흙탕에 손 집어넣었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야. 밥 먹다가 옷에 뭐 묻어도 난리가 나는 거야. 내가 거짓말인가 봐봐. 책육아 했던 아이들 중에 보통 이런 것들이 36개월 전에 나타나고, 이런 애들이 한 6살 되면 굉장히 심해져요. 진짜로. 거짓말인가 봐봐. 밑에 댓글 봐봐. 댓글에 이제 그런 거 쓰신다고. 우리 아이도 그래. 책육아 많이 했더니 아이가 더러운 것만 닿으면 막 난리가 난다고. 응? 진흙탕 이런 데 못 가고, 진흙탕이 있으면 돌아가야 돼. 그걸 밟고 가질 못해. 그러니까 머드 놀이를 못해. 철학으로 하는 거 클레이. 근데 클레이 정도는 해. 근데 좀 진득진득한 거 그걸 못 만지게 되고, 옷에 조금만 뭐 묻으면 난리나. 그게 유아 애들한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책육아를 하면은. 최소 36개월까지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 그럼 36개월 지나서 어떡하냐? 36개월이 지날 정도 되면은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운해에 관련된 것들을 충분히 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약 18개월 이후부터 본인이 제일 많이 만졌던 것들을 중점적으로 만지게 되면은 엄마가 해야 되는 일은 약 20개월에서 22개월부터
본격적으로 아이가 중점적으로 만지는 것 중심으로 확장을 해줘야 돼요. 아이가 자동차를 좋아해. 자동차를 확장을 해주는 거야. 더 많이 갖다 주는 거지. 특히 아이들은 빨강, 파랑, 노랑 여기에 환장을 하니까 그 색깔에 중점을 둬서 많이 놔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만들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 만들기가 어떤 종류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가 좋아할지 모르니까는 별의별 종류를 다 깔아놓고 엄마는 한 15개월 그 정도부터 중점적으로 봐요. 주로 무엇을 만지나. 거기 악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뭐 실로폰 같은 거. 이런 것도 또 특히 뭐 귀가 많이 예민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음악 활동을 시키면 괜찮아져.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구비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집에 완전 난장판이 돼 있어야 아이가 거기서 편안함을 느껴. 유아 시기에는 영유아 때는 36개월 이전에는 집안이 깔끔하면 애들이 이래저래 인성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아이들이 이상해져.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36개월까지는 아이가 노는 공간은 치우지 마. 치울 필요도 없어. 어차피 깨끗이 치워놔도 오브지면 어지럽혀져. 그러니까 아침에 아이가 눈 뜨면은 저녁에 자기 전까지 치우지 마. 거기는 아이들 공간에는 그냥 냅두면 돼. 그래서 냅두다가 아이가 다치잖아. 울 거 아니야. 그러면 엄마가 치우잖아. 그러지 마. 냅둬. 다쳐봐야 조심을 해. 벽에 부딪혀봐야 다음에는 벽에 안 부딪혀. 이런 전두엽 활동만 하는 거예요. 영유아 시기 때는. 그리고 24개월까지는 아이들이 생존에 관련된 그런 뇌가 발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생존이 뭐야? 내가 살아가야 된단 말이야. 우리 집에서는 책을 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왜? 엄마가 내가 책을 볼 때만 기뻐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보통 자아가 생기는 18개월부터 책에 유독 집착을 보여요. 그래서 읽지도 못하는데 그냥 막 넘기는. 그게 가끔 무서워 애들이. 책을 넘기면서 재밌지도 않는데 막 히덕거리고 혼자. 그래. 엄마들이 그 학군지 엄마들은 막 그거 보고 기뻐하는데 유심히 잘 봐. 얘가 우리 애가 아니라 남의 애라고 생각하고 한번 잘 봐. 애가 18개월, 19개월 이후부터 애가 한글도 모르는데 책을 본단 말이야. 그러면서 혼자 말도 못하는데 혼자 중얼중얼거려. 무섭지 않아? 기뻐? 이상하지? 그렇잖아. 또 얘가 이제 한글을 알았는데 책을 보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막 거리면서 막 읽는 거야. 읽을 수가 없거든. 읽는다는 거는 그 문장 뜻을 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 애가 한글을 안다고 다 돼?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고 읽었는데도 아무런 위화감을 못 느껴 아이들이. 그때부터 문제가 터지는 거야. 문장력에. 문해력에 문제가 터지는 거야. 이렇게 읽고 학교로 가는 아이들이 문해력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의 독서를 하는 애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문해력이 떨어져. 그래서 그쪽에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 제발 아이들 책 많이 읽고 오지 말라 그래. 어쨌든 간에 애가 36개월 지나면은 아이들이 관심이 있었던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확장이 된단 말이야. 자, 36개월도 아니야. 한 30개월 좀 넘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이들 책장을 하나 만들어줘요. 거기다가 아무것도 놓지 마. 그러니까 36개월 때까지 아무것도 놓지 말고 36개월 이후부터 그 전후 해가지고 아이가 자동차를 좋아하잖아. 그러면은 자동차 관련된 것들을 장난감을 쫙 깔아주고 뭘 놔줘요? 자동차 그림들이 나오는 그런 책들을 구비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이걸 보면서 자동차에 관련된 것들을 아이가 본단 말이야. 운의 다음에 잔해예요. 항상 놀러 간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책을 보여주는 거야. 경험을 하고 그거에 관련된 책을 보여주는 거야. 항상 순서예요. 그러면은 아이가 관심 있는 거 줘. 그런 책은 줘도 돼. 왜? 아이들이 관심 있게 보잖아. 그리고 내가 놀고 있는 자동차에 더 관심이 생기는 거야. 이 책에 의해서. 그러면서 책에 고마움을 느끼는 거야. 자, 아이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 그럼 뭐가 필요해? 스케치북이 필요하잖아. 또 색칠 공부 책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거야. 글씨 써져 있는 책만 책이 아니라 스케치북도 책이고요. 색칠 공부 책도 책이야. 그러면은 또 색칠 공부에 관련된 걸 또 껴주는 거야. 좀 분할을 해주면 좋지. 그래서 뭐 3에 3짜리를 놓고 아이들이 관심 있는 것마다 따로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색칠 공부할 때 뭐가 필요해요? 크레파스, 색연필 이런 거 필요하잖아. 그런 거는 이제 애들이 쓰기 편하게 뭐 서랍장이라든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게 더 좋아. 원래는 눈에 보여야 바로 보고 하지. 그거를 서랍이나 이게 반투명 있더만 거기다 넣어놓으면은 애들이 또 그걸 꺼내서 써야 되잖아. 엄마들이 치우기가 귀찮으니까 그런 걸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어지러운 가운데 애들이 점점 늘어. 그리고 아이들이 종이접기를 좋아해. 그러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색종이가 있어야 돼. 색종이도 하나의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색종이도 종류별로 많이 놔두시고요.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이제 핑크 색깔이란 말이야. 그러면 색종이에서 맨 나중에 남는 색깔이 뭐예요? 핑크색이에요. 왜? 아까우니까.
안 쓰는 거야. 마지막까지 두고 보는 색깔이거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들 있잖아. 그거는 마지막까지 남아있어. 그리고 주로 쓰는 색깔이 있어. 빨강, 파랑, 검정. 검정이 항상 두 장이 있어. 하여튼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주로 쓰는 색깔들은 100장씩 사놔. 그리고 색종이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잖아. 그것도 여러 개를 사놔요. 또 무지개 색깔도 있고 하여튼 여러 종류로 사놓은 다음에 아이들이 할 줄 아는 거는 무조건 엄마가 다 할 줄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초급 단계는 다 할 줄 알아야 돼. 아이가 블럭 가지고 논단 말이야. 엄마도 기본적으로 블럭 가지고 자동차 모양 만들든지, 뭐 여자애들이든 남자애들이든 다를 수가 있어. 남자애들은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블럭으로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만들 줄 알아야 돼.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그거 가지고 또 이쁜 집 같은 거 꾸미니까 엄마도 기본적으로 집 정도는 만들 줄 알아야 돼. 아이들이 색종이를 가지고 접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엄마도 색종이로 종이약부터 해서 남자애들이면 또 남자애들한테 맞는 이런 것들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여자애들이면은 여자애들한테 맞는 뭐 꽃이라든지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한 10개 정도씩 만들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애들이 관심을 더 갖게 돼. 엄마보다는 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엄마가 할 줄 모르는데 아이를 그냥 던져놨다 그러면은 방치야. 운해형 방치 육아예요, 이거는. 애들한테 책을 던져줬다? 그러면 좌뇌형 방치 육아예요. 아셨죠? 엄마가 기본적으로 피아노는 쳐야지 애들 피아노 학원을 보내서 집에 오면 복습할 때 어머니가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피아노를 치는데 필요한 악보, 이것도 책이야. 이런 식으로 아이가 운해 활동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이만의 책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본인이 관심 있는 책을 보게 되면은 스스로 책이라는 존재가 문자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운해 활동에 관련된 거를 어느 이상, 그러니까 2시간 이상 하는 게 2개, 3개 정도 생기잖아. 그러면은 최소한 그 책에 나오는 글씨들을 읽을 수가 있어. 뭐 종이 접기를 하는데 그 제목이 나올 거 아니야. 제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막 학이라는 게 나왔어. 그러면은 이제 그 모양을 최종으로 나온 모양을 보고 글씨를 볼 거 아니야. 엄마 이거 뭐야? 학이야. 그러면 애가 운해 활동에 필요한 것들은 그걸 스스로 외워요. 외워. 그리고 뭐 색종이를 준비하십시오. 아니면 뭐 종이를 준비하십시오라고 이제 한 몇 페이지만 읽어줘. 그러면은 이 종이라는 말은 한 장 넘길 때마다 계속 종이 나와. 그리고 대각선으로 접으세요. 그 대각선이란 말이 이 책 한 권을 다 보는 동안 대각선이란 말이 한 1000번은 나올걸? 또 오른쪽, 왼쪽, 뭐 뒤로 접으세요. 이런 똑같은 말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런 반복돼서 나오는 말들을 얘가 외우게 돼. 그러면서 이 뒤로라는 말을 배웠으면은 비슷한 글씨가 나오면은 저거 뒤자다 알아. 오른쪽이라는 말을 계속 나와. 그러면 애들이 그 종이접기를 한 거 끝내잖아. 그러면은 애들이 오른쪽을 알아. 왼쪽도 알고 대각선이라는 말도 알고 접으세요라는 말도 알고 맨 끝에 요자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도 알아. 그렇게 하는 거야. 이래서 내가 한글을 그냥 뗀다고 하는 거야. 그걸 무슨 플래시 카드를 갖다 놓고 애 앉혀놓고 이거 뭐 하는 짓이야 그게. 그러지 말라고. 그럴 필요 없어. 하여튼 이런 식으로 책장을 아이만의 책장을 만들어 주고요. 아이 나이대마다 봐야 되는 책이 있어. 지금부터 그러니까 36개월부터 한 6살까지는 전래동화에서 이제 동물들 많이 나오는 거, 동물들이 이제 주인공이 돼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읽어주고, 7살 정도 되면은 이제 뭐 위인전 같은 거 조금 읽어주면 돼. 얇은 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너무 어려운 책, 과학 같은 건 읽히지 말아요. 요즘 왜 과학 읽힌지 알아? 애들이 다 망가지니까는 이제는 초등학교 3학년 넘어서 팔리는 게 책이 안 팔리네. 재고로 막 쌓이고 있어. 뭐 어떻게 팔아야 넘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6살 되면 아이들이 과학에 관련된 걸 읽어야 돼요. 이 지랄 하는 거야. 재고로 남아버리니까 이걸 지금 떨어치려고 지금 애들한테 다 6살짜리 애들한테 다 팔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과학을 읽으면 애들이 똑똑해지고 상상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책 육아를 하면은 생기는 이런 위험 상황들이 있어. 애들이 계열수마다 나오는 이런 질병이나 아니면 인격장애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건 내가 나중에 또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 지금. 책 육아 하는 애들 중에 한 90% 이상은 유아 시기에 망가지고 나중에는 학교 간 이후에 최대 버텨봐야 3학년 책 육아 많이 했던 애들 4학년부터는 학교 수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걔 중에 뭐 영재 애들 0.01%는 버티겠지. 나머지는 못 버텨. 대체적으로 4학년 되면은 모든 걸 다 접고 방황하는 거야 아이들이. 엄마가 보내는 학원 그냥 시계불알처럼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현실이 그래.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학교 간 애들이 오히려 이렇게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들, 그러니까 책류가로 인해서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 의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이 상급자가 돼. 1, 2, 3위 랭크업 찍는다니까 얘네들이 반에서. 왜? 1, 2, 3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이상하거든. 지금 현실이 그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면은 상위 클래스 찍어. 그래. 요즘 애들 1위 하는 아이들이 우리 때 거의 반에서 한 중급 정도 하는 애들, 반에서 한 15등 정도. 우리는 50명 있었으니까 반에서 한 15등 하는 애들 정도 클래스가 지금 초등학교 1위 클래스야. 그래, 현실이. 그래서 책장을, 아이만의 책장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책을 채워나가. 그러다가 한 6살 반에서 7살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전래 동화를 싹 가져와 깔아줘. 그때부터는 돼. 그렇게 해서 했던 아이들이 본인이 한글을 읽고 이해를 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딴 거 깔지 말고 전래 동화만 깔아줘. 그렇게 하면 돼요. 7살 정도에. 그러면 이제 전래 동화책을 엄마랑 같이 읽어. 엄마가 읽어줘. 아이보를 읽으라 그러지 말고 책 가져오면 엄마가 좀 읽어주라고. 그러면은 운해 활동 이렇게 해가지고 자라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엄마가 50개월부터 편해. 할 게 없어. 그냥 재료만 깔아주면 되거든. 그 다음에 아이가 필요한 책이나 좀 사주면 돼. 운해 활동에 필요한 책들 그런 거 좀 사주면 돼. 그래서 뭐 색종이 접는데 색종이 접는 책들 이런 것들이나 만들기 하는데 보는 이런 설명서 같은 거나 그런 것들 다 그런 것도 글씨가 들어가니까 이론이야. 이론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다 책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책이라는 개념이 전집이 아니야. 운해 활동에 필요한 뭐라고? 도구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운해 활동하다가 그냥 한글 떼는 애들이 있어. 얘네들이 본인이 한글 뗐다고 엄마한테 자랑 안 해. 왜? 얘는 내가 노는 도구 중에 하나가 한글이거든. 내가 노는 도구 중에 하나가 숫자야. 때문에 한글, 숫자 이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필요하니까 한 거야, 걔는.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는 아이들이고 이거를 떼려고 막 연산시키고 뭐 무지하게 영어 시키고 한글 시키고 이런 아이들 그런 애들이 나중에 넉다운 되는 거야. 얘네들은 운해 활동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내가 운해 기술을 다 알려줄 거야. 운해가 가질 수 있는 한 10대까지 기술이 있어. 거의 초능력 같은 기술들이 있는데 뭐 저 같아도 지금 다량의 정보 지금 나이가 제가 50이 다 됐는데 30대 엄마들이 뭘 하는지 다 알잖아. 일거수일투족을. 그러니까 이런 정보 다량의 정보가 들어오고 그거를 멀티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멀티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가 있어. 그걸 인해 가지고 많은 정보를 재생산하고 그걸로 미래를 보는 비전 능력까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운해가 많이 발달된 사람들이 다 가질 수가 있는 거야.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가 있는데 엄마들이 계속 공부만 시키고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뭐예요? 공부를 안 하면 대학을 못 가는 시스템이야. 그러니까는 어린 아이들이 이런 많은 운의 재능들을 다 버리는 거야. 하여튼 책은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책들은 좀 없애. 엄마가 깔아놓은 판은 아이들이 수동적이 돼. 능동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거 놓는 책 있잖아. 그 아이들만의 책장도 20권이 넘지 않게. 그래서 관심 없는 거는 또 빼고 끼고 해가지고 20권이 넘지 않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애들이 계속 바뀔 때마다 좋아하는 게 바뀔 때마다 또 그때마다 또 채워주고 또 아이가 필요한 재료들을 많이 놔줘야 돼요. 아이들 책 많이 읽기 위해서 책도 전집으로 샀잖아. 왜? 많이 놓으면 애들이 할 줄 알고. 근데 전집 사놨더니 애들이 10권만 읽네? 그렇잖아. 근데 운해는 아니에요. 운해는 재료가 깡패예요. 그래서 많이 놓으면 많이 놓을수록 애들이 다량의 사고력 활동을 할 수가 있어. 블럭을 100개 가지고 노는 것보다 블럭을 1000개 가지고 놀 때 더 많은 사고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집에 제발 유아 아이들 집에 조그만 책상 있잖아. 그거 좀 치워. 놓지 마요. 그거 놓는 순간 모든 운해 활동을 또 그 책상에서 하려고 그래. 아이가 하는 그 공간만큼 아이가 운해가 성장해. 그래서 바닥에다가 많이 널브러치면서 하라고 그래요. 그래야 운해가 크게 성장해. 제발 그 책상 좀 놓지 마. 굳이 놓을 거면은 없는 방에 놔뒀다가 필요할 때만 빼. 그렇게 해요. 거실에는 절대 놓지 말아요. 이것으로 강의 끝마치도록 하고요. 요즘 계속 강의를 했더니 막 목이 쉬었어. 하여튼 요것으로 끝내도록 하고 궁금한 점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